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북극권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장교가 있었습니다. 매일 고장나는 낡은 무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그녀에게 어느 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려옵니다. 정말 믿을 만할까? 이런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반신반의하며 시작된 임무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평가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술을 설명하지만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테스트. 과연 약속했던 성능이 현실에서도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극의 오로라가 내려다보는 밤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놀라운 일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두 군인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와 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 과연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업무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운명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육군 제5포병여단 소속 대위로 올해로 군 복무 8년째를 맡고 있는 에리카 라우타바라입니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600km 떨어진 로바니에미 기지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생존의 조건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적이기도 합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화포는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해야 하고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도 우리는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또 고장났습니다. 대위님, 부소대장인 미카 중사가 한숨을 내쉬며 보고했습니다. 우리 포대의 주력 장비인 M270 MLRS가 또다시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원인이 뭔가?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비팀에서는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카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은 낡은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철모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에서 오래된 무기 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장이 반복된다면 유사시 우리가 조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단 작전회의에 참석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콜라 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후보군은 독일의 PIS, 2000 프랑스의 CAESAR, 그리고 중령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의 K9 턴더입니다. 한국이요? 제가 무의식 중에 되물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익숙했지만 한국산 무기라니 솔직히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최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미 도입을 결정했고 에스토니아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K9 턴더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외로 인상적인 스펙들이었습니다. 분당 6발의 최대 사격 속도, 40km의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32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내한 성능.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 옆에 적힌 작은 글씨였습니다.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추위와 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작동해야 하는 무기 체계에 대한 고민을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우타바라 대위 여단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 핀란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우리 여단에서 장교 한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K9 턴더의 실제 운용 능력을 평가하고 우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가서 체계를 직접 보고
이후 한국 측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기지에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피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게 됩니까? 2주 후입니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단장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나라에서 과연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로바니에미의 침묵하는 눈 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극의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임무가 단순한 무기 체계 평가를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차가운 북극의 밤이 언젠가 따뜻한 한강의 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M270을 점검했습니다. 오래되고 문제가 많은 이 장비였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해온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웠어. 저는 차가운 철판에 장갑 낀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나은 후배를 찾으러 가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헬싱키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찾으러 가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을 느꼈습니다. 핀란드의 1월은 하루 종일 어둠이 지배하는 극야의 계절이었는데 한국의 겨울 오후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고향의 혹독한 추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겨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카 라우타바라 대위님이십니까? 유창한 영어로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국군 제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컸고 단정한 인상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평가관 강민석 소령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그의 악수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신 후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신 건가요? 강민석 소령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도시네요.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2배죠.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한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살고 있다니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민석 소령은 저를 방위사업청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의 회의실에서 우리는 K9 선대에 대한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K9은 155mm 52구경 자주포로 현재 우리 육군의 주력 화포입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저는 곧바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성능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능이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분당 최대 6발, 지속 사격 시분당 23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집중 화력을 투사해야 하는 필요에서 나온 요구사항입니다. 한반도의 특성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항상 준비된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하 32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반도 환경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출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 우리 같은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니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K9을 보러 육군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포병부대의 정비고에서 처음 K9을 본 순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네요. 네, 기동성을 중시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성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강민석 소령이 포탑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모든 장비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작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직관적입니다. 실제로 조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 소령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씩 조작해 보니 정말로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특히 화력 통제 장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네요. 네,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날로그 백업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둔 것입니다. 저녁 무렵 강민석 소령은 저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 정도는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여러 음식을 주문했고 곧 테이블이 다양한 반찬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불고기고 이건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장찌개고요. 하나씩 맛을 보는데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조화로워요. 한국 문화를 잘 표현해주는 음식입니다. 여러 다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죠. 식사 후 그는 저를 한강으로 안내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조명으로 반짝이며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걸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령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포병장교로 시작했는데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항상 최신 기술을 따라가야 하고 그렇긴 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제가 평가한 무기가 실제로 우리 군에 도입되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기에 공감이 됐습니다. 대위님은 어떠세요? 북극권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추위에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따뜻한 곳이요?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도요. 핀란드 사람들은 좀 차가운 편이거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날씨뿐만 아니라 강민석 소령의 배려와 친절함에서 말입니다. 다음 며칠간 계속된 일정 동안 저는 K9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비성, 신뢰성, 운용성 모든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강민석 소령의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의 기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상의 노하우까지 공유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설정이 효과적인지, 정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심지어 승무원들의 피로도 관리까지요. 소령님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시네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실제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은 대위님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소령님의 체계적인 지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만으로 해결하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K9 턴더는 분명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민석 소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문성,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배려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나갈 무렵 강민석 소령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핀란드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지원하겠습니다. 핀란드에 오신다고요? 네. K9이 북극권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대위님의 고향도 보고 싶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업무적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K9 평가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강민석 소령이 제 고향 핀란드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에게 우리의 문화와 따뜻함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하늘로 날아가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처럼 반짝이는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로바니에미 공항에서 강민석 소령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그가 공항 출구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위에 움츠러든 그의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춥죠? 내 생각보다 훨씬 춥네요. 영하 28도라니.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이고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도 약한 면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지 도착하면 더 따뜻한 옷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장비가 생명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K9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군이 준비한 사격장은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와 깊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정상 작동할까요? 미카 중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하던 M270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문제없을 겁니다. 강민석 소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도 실제 북극권의 극한 환경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사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K9의 엔진이 시동되자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민석 소령은 두터운 방한복을 입고도 계속 떨고 있었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유압 시스템 정상, 화력 통제 장치 정상, 사격 준비 완료.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40초 후 목표 지점에서 정확한 명중을 확인했습니다. 명중입니다. 미카 중사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하며 강민석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추위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됐거든요. 걱정이요? 아무리 테스트를 거쳤다고 해도 실제 북극권 환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대위님께 면목이 없었을 텐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된 테스트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극한 추위, 눈보라, 심지어 빙판길에서의 기동까지 K9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기 성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소령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테스트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네. 왜요? 제가 좋아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핀란드의 진짜 아름다움을요. 저는 그를 로바니에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 언덕 위에 올라선 강민석 소령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늘 전체가 초록빛 오로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춤추듯 움직이는 빛의 커튼이 북극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처음 보세요?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신비로운 줄 몰랐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오로라를 바라봤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네, 이번 일주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핀란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대위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소령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네, 사실 한국에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순간 오로라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소령님 생각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석 소령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뭔데요? 저희 둘 다 군인이잖아요. 게다가 다른 나라에 살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터운 장갑 너머로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K9처럼요. K9처럼요. 처음엔 한국산 무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K9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왜요? 둘 다 믿을만하고 훌륭하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조용한 북극의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시도해볼까요? 강민석 소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 둘이요, 어렵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로라 아래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인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민석 소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네, 매일 할게요. 그리고 휴가 때 한국에 놀러 와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많아요. 그럼 소령님도 여름에 핀란드에 와요. 백야를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K9 도입은 성공적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단장에게 K9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다리가 있다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강민석 소령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벌써 핀란드가 그립네요. 특히 오로라와 함께 본 사람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북극의 긴 밤이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헬싱키 국방부 본청의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K9 던더 도입 최종 결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육군 참모 총장, 각 여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핀란드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우타바라 대위, 시작하십시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모든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북극권에서 직접 확인한 K9의 성능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참모총장님, 그리고 여러 장성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로바니에미 사격장에서 촬영한 K9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정확한 사격을 실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32도, 풍속 초속 15m의 극한 환경에서 실시한 사격 테스트 결과 K9 턴더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핀란드군이 겪어온 무기 체계의 내한성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M270 대비 사격 준비 시간은 40% 단축되었으며
연속 사격 능력은 30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비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정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회 정비당 소요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극권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운용하는 데 결정적 이점이 됩니다. 참모 총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위, 가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석 소령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핀란드 현지에서의 조립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Patriot Defense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배치분 48문은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도입하되 2년 후부터는 핀란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합니다. 총 200문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기술적 질문과 운용상의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저는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강민석 소령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과 화상회의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K9 던더 도입을 승인합니다. 라우타바라 대위의 탁월한 분석과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을 넘어서 핀란드군의 전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경기도 화성의 한화 시스템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핀란드군용 K9 첫 번째 생산분의 출고, 검수를 위해 한국을 재방문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군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공장 내부는 거대했습니다. 수십 대의 K9이 조립 라인에서 차례로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각각의 차체마다 핀란드군 고유의 위장 도색과 북극권 사양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쪽입니다. 강민석 소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업무상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핀란드군 사양으로 완성된 K9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된 내한 장비, 북극권 전용 통신 시스템, 그리고 핀란드군 표준 부품들까지 정말 완벽하네요. 6개월간 핀란드 측 요구사항을 하나씩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대위님께서 지적해주신 유압 시스템 개선 사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격 테스트는 다음 날 경기도 포천의 육군 사격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핀란드군 대표단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저는 직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조준, 장전, 발사, 익숙한 절차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이 K9이 곧 핀란드의 하늘 아래에서 조국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연이어 실시한 연속 사격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날씨에서도 핀란드의 혹독한 추위에서 검증된 바로 그 성능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위님. 테스트가 끝난 후 강민석 소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핀란드와 한국이 한 팀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성공적인 협력을 자축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K9 도입 계약서에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이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개월 후 저는 로바니에미 기지에서 첫 번째 핀란드군 K9 부대의 창설식에 참석했습니다. 제5포병여단 내에 새로 신설된 K9 포대의 초대 포대장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맡게 된 새로운 책임이었습니다. K9 던더 포대 창설을 선언합니다.
여단장의 선언과 함께 16문의 K9이 일제히 포문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북극의 푸른 하늘 아래 한국에서 온 새로운 동반자들이 핀란드군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K구들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 문제투성이었던 M270을 대신해 이제 우리 포대는 북유럽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K군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군과의 합동 훈련에서 우리 K9 포대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전체의 핀란드군의 전력 향상이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민석 소령관은 정기적으로 기술 자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과 새로운 기능 개발을 위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 전 그 차가운 겨울 아침에 고장난 M270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을요. K9 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였고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열쇠였습니다. 오늘도 북극의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막막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두 나라가 하나의 신뢰로 연결된 것처럼 제 미래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빕니다.